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쉽게 지수계산으로 할 수 있죠. 3의 3분의 2승에다가 빼기 3분의 5승 하면은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분의 1 쉽게 찾을 수 있고요. 2번 보면은 구하는 게 지금 f'1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미분계수 정의죠. 그래서 f'x를 구하고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가지고 5라고 쉽게 찾을 수 있었네요. 3번에서 시그마 ak를 구하는 건데 지금 시그마 아래끝과 윗끝이 전부 다 1에서 5까지 똑같으니까 시그마 k가 1에서 5까지 ak를 대문자 a로 치환하고 시그마 bk를 대문자 b로 치환을 하면은 2a 더하기 b가 19가 되고 a 더하기 b가 10인 거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빼면은 a가 9라고 쉽게 나옵니다. 극한 계산 문제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1 플러스는 함수값이 1이네요. 그래서 더하면 0. 5번 f'1을 구하는 건데 자, 곱의 미분법을 써가지고 먼저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할게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쓴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거 전개하면 바보죠.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바로 3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2 해가지고 16. 1번 6번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10분의 1인데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일 수도 있는데 이 세타의 위치가 4사분면이에요. 4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얼싸안고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값이 양수임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루트 10분의 1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먼저 세타가 예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빗변이 루트 10, 밑변이 1이니까 높이가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3인 걸 알 수 있는 거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3이 되는데 이 세타가 사실 4사분면 각이잖아요. 그래서 4사분면에서 탄젠트는 음의 값을 가지는 거니까 3이 아니라 이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번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거니까 fx를 미분을 해서 3x제곱 더하기 a 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더하기 a가 되고 이게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인 거고 a 값이 나왔으니까 도함수에다가 a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3x 더하기 1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니까 1에서는 당연히 극수겠죠. 그래서 f1을 구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9인데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하면 7. 2번 나왔고요. 삼각형 ABC가 있고 AB의 길이가 4고 BC가 8인데 코사인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래요. 그래서 AC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일단 그림을 그려서 좀 보면은 A, B, C AB가 4고 BC가 8이고 AC의 길이 모르니까 X라고 두고 코사인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코사인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X제곱 더하기 16 빼기 64 나누기 8X 자 양변에 8X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X이고 8X 분모 5변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8 돼서
x제곱 더하기 2x-48이 0인 거고, 얘를 인수분해 하면은 x 더하기 8, x 빼기 6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C의 길이는 6으로 구할 수 있었네요. 자, 이제 4점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가 있고, 이제 V1, V2 식이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지금 t가 k일 때 PQ 위치가 같아질 때 그 k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니까 위치가 같다라는 거니까 이 속도를 적분을 당연히 해가지고 속도 함수를 0에서 k까지 이제 v1을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0에서 k까지 v2를 적분을 해가지고 위치가 같다 했으니까 이 적분값이 같다 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t 3승 빼기 2분의 1 t제곱 k 0이고 2분의 1 t제곱 k 0이고, 자 이제 k를 대입을 해서 3분의 1 k 3승 빼기 2분의 1 k 제곱이 2분의 1 k 제곱이 된다는 거고, 3분의 1 k 3승이 3승 빼기 k 제곱이 0. 그래서 자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k 제곱으로 묶으면은 k 빼기 3이 돼서 k가 이제 3이 나온다. 자 이제 10번 지금 두 식이 나와 있는데 b분의 a 값을 구하는 거고, 주어진 식을 보니까 밑이 9 아니면 3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9를 3의 제곱으로 바꿔서 그 제곱을 로그 밖으로 꺼내야겠지. 그래서 2분의 1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가 2인 거고, 로그 3의 a가 여기서 3의 제곱이 로그 밖으로 나오면은 2분의 1이 되는 거라서 4 로그 3의 b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연립을 하면 되는데, 로그 3의 a 자리에 4 로그 3b를 대입을 해가지고 3 로그 3의 b가 2가 되고, 로그 3의 b는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로그 3의 b에 3분의 2를 집어넣으면은 로그 3의 a 값도 찾을 수 있는 거고 3분의 8.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이 나왔고, 지금 b분의 a를 구하는 거니까 자 a를 로그 정의에 의해서 바꿔서 쓰면은 3의 3분의 8승으로 고칠 수 있는 거고, b는 3의 3분의 2승으로 고칠 수 있다. 따라서 b분의 a는 3의 3분의 8승 빼기 3분의 2승이 되는 거라서 얘가 9. 자 이제 11번 풀이 하도록 할게. 1차 함수 fx 있고 a가 0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a가 3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a가 0일 때 존재한다 했으니까 a에다가 0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면은 x가 0으로 가는 건데, 지금 분모에 x에 지금 0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돼버렸어. 그래서 분자에도 x에 0을 대입했을 때 이제 0이 돼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f1차 함수가 f2가 이제 0인 거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어. 그러니까 a가 이제 또 3이라고 해보면은 x가 3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x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분모에 3 집어넣으면은 f3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f3 빼기 3이 이제 0이라는 거지 얘가. 그래서 f3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fx를 이제 2 넣으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 m이라고 놓고 x 빼기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x에 3을 집어넣어서 이제 m이 3인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f4는 m 대신에 3 집어넣어서 3 곱하기 2가 돼서 6.
자, 12번 볼게.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고,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고, 지금 식이 이게 총 3개가 있는 거야.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지? 그래서 A1 곱하기 A6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다. 먼저 나는 요렇게 2개를 풀어볼게. 그래서 A3가 AR 제곱이고 A2가 AR이기 때문에 다 A와 R로 바꿔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다. 그래서 2A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야. 2A 제곱 R 제곱과 5A 제곱 R 이렇게 할 거야. 더하기 5A 제곱 R 제곱이다. 자, 지금 양변 A 제곱이 모두 공통인 수니까 A 제곱으로 약분 때리고 2 더하기 2R 제곱은 5R 더하기 5R 제곱이 돼서 3R 제곱 더하기 5R 빼기 2는 0이 되는 거고 3, 1, 2, 1 해서 마이너스 여기다 주면은 공비 R이 이제 3분의 1이다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A 값도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얘랑 같다 해서 풀 거야. 그래서 2A 제곱 더하기 2A 제곱 R 제곱인데 R 제곱 이따가 바꿀게. 그게 20이다. 자, 2로 나누고 A 제곱이 공통이니까 묶으면은 1 더하기 R 제곱이 이제 10이 되는 거고 R 제곱에다가 9분의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9분의 10은 10이 되는 거고 따라서 A 제곱이 9가 되고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3이 되겠다. 따라서 A1 곱하기 A6은 A 제곱 곱하기 R의 5승이 되는 거고 얘는 9 곱하기 3의 5승분의 1 되는 거라서 계산하면은 3의 3승분의 1이고 답은 27분의 1이 되겠네. 자, 13번 풀이 시작할게. 이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집중해야 돼. 자, 다항하면서 fg가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가 g보다 크다 했다. 그리고 f1이 g1 더하기 1이라고 했고 그리고 양수 t에 대하여 fx랑 gx 그리고 x는 0, x는 t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s't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문제에서 조건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일단 f가 항상 g보다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f를 그리고 g를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보자. 그리고 0과 t로 둘러싸인 부분이 st라고 했기 때문에 y축을 여기다 잡고 t를 여기다 잡아서 둘러싸인 이 부분이 바로 st다라고 문제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얘를 미분하니까 t제곱 빼기 2t 더하기 a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st를 이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얘를 이제 0에서 t까지 fx 빼기 gx dx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했으니까 문제에서 얘를 s't로 나타내 보면은 ft 빼기 gt가 되고 문제에서 s't가 지금 t제곱 빼기 2t 더하기 a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t제곱 빼기 2t 더하기 a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넓이를 적분식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면은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 조건을 보고 그림으로 좀 가시화한 다음에 이렇게 적분식으로 좀 나타내면은 이제 문제가 조금 보이기 시작할 건데 지금 문제에서 또 보면은 조건이 뭐가 있냐면 f1이 g1 더하기 1이라고 했는데 자, 얘를 조금 더 풀기 쉽게 좀 고쳐서 볼게. f1 빼기 g1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식이랑 지금 이 식이랑 보면은
자, 어떻게 하고 싶어? t에다가 1을 대입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t에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 s 프라임 1은 f1 빼기 g1이 되는 거고, 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되고 얘가 바로 1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a 값이 나오지. a가 2가 됐어. 자, a 값이 2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얘를 2로 고쳐주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억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었네. 자, 이제 니은 볼게. S3이 6이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으면은 S3은 0에서 3까지이고 fx 빼기 gx가 지금 요거잖아.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 d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얘를 이제 적분을 해야겠지. 3분의 1 x 3승 빼기 x제곱 더하기 2x를 0에서 3까지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9 빼기 9 더하기 6이 돼서 얘가 6이 된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고, 이제 디귿 두 곡선 f, g와 두 직선 마이너스 2, 2 그리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fg, x는 마이너스 2,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가 S4의 값과 같은지 지금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어차피 이 f랑 g는 항상 f가 항상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냥 적분을 하면은 그냥 그게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f 빼기 g의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냥 이 식 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디귿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 dx와 그 다음에 S4라고 했는데 S4는 0에서 이제 4까지 적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 dx, 이 두 식이 같은지 보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적분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2x 인마는 기함수잖아. 원점 대칭.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적분하면 그냥 0이 돼버려. 그리고 x제곱이랑 2는 우함수니까 이거를 2 곱하기 0에서 2까지 x제곱 더하기 2 dx 이렇게 고쳐서 계산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3분의 1 x 3승 더하기 2x에다가 곱하기 2하고 2에서 0까지. 그러면 3분의 8 더하기 4니까 3분의 20이 되고 곱하기 2까지 해서 3분의 40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우변 계산할게. 3분의 1 x 3승 빼기 x제곱 더하기 2x, 얘를 0에서 4까지 적분하면은 3분의 64 빼기 16 더하기 8이니까 빼기 8 해서 얘가 3분의 40 나왔다. 자, 지금 계산 결과가 같기 때문에 디귿은 참이 되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네. 자, 이제 14번. 양수 a와 자연수 b에 대하여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일 때 x에 대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5라고 했고, 구하는 거는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다. 먼저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얘가 이 식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코사인 b 파이 x가 2분의 1 이거나 아니면 코사인 b 파이 x가 마이너스 2a 분의 a 더하기 2다 라는 거고, 자,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a를 약분을 요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빼기 a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고쳐줄 수가 있다. 자, b가 자연수인데 이 코사인 함수의 지금 주기는
b파이분의 2파이라서 얘 주기가 지금 b분의 2가 된단 말이야. 자, 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삼각함수를 그려보면은, 자, 코사인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한 주기, 두 주기, 네 주기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지. 자, 몇 주기인지 몰라. 몇 주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근의 개수가 15개가 돼야 돼, 총. 그래서 코사인 b파이 x가 2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y는 2분의 1. 자, 실근의 개수 문제니까 얘는 그림을 그려야 돼. y는 2분의 1 해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조금 보면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뭐 9, 10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제 자, 요것도 가로선인데 총 교점이 15개가 되도록 그려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총 교점의 개수가 15개가 아니라 16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그림이 답이 나오려면은 여기 이쪽 부분이 잘려야겠지. 그래야 이제 실근의 개수가 15개가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잘리더라도 이 a 더하기 b 값이라고 물었으니까 a 값과 b 값이 딱 한 개씩만 존재하게 돼. 그런데 지금 이 빨간 직선을 보면은 이 a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가로선이 살짝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살짝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내려가든 올라가든 실근의 개수는 그냥 이 빨간 선이랑 곡선의 실근의 개수는 8개로 일정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림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a 값이 하나만 딱 나오려면은 이 가로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이 가로선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어떻게 그려져야 a 값이 딱 하나만 나올까?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랑 접하도록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 값이 하나만 나온다. 자, 만약에 이렇게 그었으면은 지금 실근의 개수가 주황색이 지금 8개, 여기까지 8개고 9개, 10개, 11개, 12개 밖에 안 돼. 그러니까 15개가 되려면 조금 더 주기가 많아야겠지. 그래서 다시 좀 그림을 그려보자. 곡선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볼게. 4주기, 5주기, 6주기까지 그려볼게. 그리고 이제 y는 마이너스 1을 그려보면은 얘가 교점이 이제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개 나오고, 그 다음에 곡선이랑 접하는 가로선을 그려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수가 좀 많네? 그러니까 잘라야 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돼야 실근의 개수가 15개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들은 이제 날아가는구나. 이 주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문제에서 지금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0에서 2까지 총 5주기가 있기 때문에 2를 5로 나누면은 그게 한 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사인 함수의 주기가 b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5분의 2가 b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b는 5가 나왔다. 그 다음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초록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a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해가지고 a분의 1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a가 2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7이 되겠네. 자, 이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a 값이 딱 한 개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빨간 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시그널 개수가 일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a 값이 하나만 존재하려면은 이 초록색 선처럼 삼각함수랑 접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접하는 거니까 이 초록색 선이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a 값을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가 5주기까지 그려져야 이제 실근의 개수가 총 15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x의 범위가 2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5주기가 끝나는 이 지점이 x 값이 이제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0과 2 사이에 5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누기 5를 해서 걔가 b분의 2다 라고 해서 b 값을 찾은 거야. 자, 이제 15번 볼게.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라고 되어 있어. 상수항이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0,0을 지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구하는 거를 보면은 f6이 얼만지를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fx식을 구해야 f6도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fx식을 구해보자. 가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조금 특이한 게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언제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p가 0에서 3까지일 때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p가 0일 때는 혹은 p가 3일 때는 등식이 성립한다. p가 4일 때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0과 3 사이에 있는 실수들을 제외한 모든 p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 식을 살펴보면은 이게 지금 적분 구간이 p에서 p 더하기 3이라고 나와 있어. 우변도 p에서 p 더하기 3이야. p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간격이 항상 3으로 일정한 것을 알 수 있겠지. 간격이 항상 얼마야? 간격이 항상 3으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인테그랄 안의 식을 보면 좌변, 우변 둘 다 fx지만 좌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의 절대값이 씌워진 거야. 얘가 그래프 관점에서는 x축 밑에 있는 함수 값들을 전부 다 위로 들어올리는 거지. 들어올려서 그려라 이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이제 fx의 절대값이 아니라 이 적분 값의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라고 돼 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지를 혹은 성립하는지를 발견을 해야겠지.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3차 함수가 지금 최고차 개수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려볼 거고, 얘가 원점을 지나잖아. 그래서 원점을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원점이 지난다는 얘기는 x축도 이 점 위에 존재한다는 거지. 우리가 문제 풀 때 보통 접할 때가 뭔가 특이하기 때문에 답이 이럴 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 x축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보도록 해볼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p가 0일 때는 등식이 성립한다 했어. 그래서 먼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p가 0일 때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볼 거야. 먼저 p가 0이라고 하면은 이 적분 간격이 0에서 이제 3까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 적분 간격을 이제 파란색 세로줄로 표현을 해볼게.
0에서 3까지인데 뭐 3을 이쯤으로 잡아보자.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P에서 P 더하기 3까지 이 간격에서 등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 말인 거지. 좌변 먼저 보면은 fx의 절대값인데 이 사이에는 지금 함수가 전부 다 양의 값을 가지는 거라서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값이 그냥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에도 그냥 0에서 3까지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색칠된 부분의 값이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P가 0일 때는 지금 이 그림에서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P가 3일 때는 어떤지. P가 3일 때 등식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P가 3일 때 등식이 성립해야 돼. 그래서 이 세로줄을 옆으로 조금 옮겨 볼 거야. 지금 우리가 접할 때 x좌표를 지금 3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파란색을 이제 옮겨 보면은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P가 3이면은 적분 간격이 3에서 6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옮기면은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3에서 6까지 함수값들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좌변 우변 값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P가 0일 때랑 3일 때 등식이 성립하는 걸 알았어. 그러면 P가 0에서 3 사이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 세로선이 위치하겠지. P가 0과 3 사이일 때는. 그러면 이 사이에 정적분 값이 등식이 같은지,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하는지 보자 이거야. 근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사이에 지금 함수값들이 모두 양수잖아.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더라도 그냥 뭐 부호변화 이런 거 없이 그냥 좌변 우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이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때가 언젠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지금 P가 3일 때, 그리고 0과 3, 4일 때, 0일 때 다 성립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P가 음수일 때는 어떤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 그림을 파란 선을 왼쪽으로 이제 이동시켜야겠지. 음수니까 그냥 이쯤에 왔다고 해볼게. P가 음수면은 이 왼쪽 세로줄이 0보다 왼쪽에 있을 거니까 P가 음수일 때는. 여기서 이제 좌변부터 보면은 fx의 절대값인데, 지금 그림을 보면은 x축 밑으로 이렇게 함수값들이 존재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들은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오겠지. 그래서 P에서 P 더하기 3까지 이제 절대값 fx를 정적분을 때리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얘랑 얘가 이제 좌변의 값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넓이가 좌변의 값이 될 거야.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fx를 P에서 P 더하기 3까지 적분을 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지금 x축 밑에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두 개의 넓이를 그러니까 빼야 우변의 값이 되는 거야. 다시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 넓이를 하나를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S2라고 하고, 그 초록색 부분도 그냥 S1이라고 해볼 수 있겠지. S1, S2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이 좌변의 값은 S1 더하기 S2인 거고, 이 우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fx를 P에서 P 더하기 3까지 정적분하고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마이너스 S1 더하기 S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뭐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지. 만약에 절대값 안쪽이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절대값 풀면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는 거고, 이 값 자체가 양수라면 그냥 이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는 거야. 뭐 어쨌든
좌변이랑 우변이랑 값이 같아 달라? 이게 S1 빼기 S2가 되더라도 좌변은 S1 더하기 S2니까 절대 얘가 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조건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조건은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을 뚫고 지나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선이 있어야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러면 이제 가에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P의 범위가 0에서 3까지라고 했어. 그러니까 0에서 3 사이, P가 0에서 3 사이일 때는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을 뚫고 지나도록 그림이 나와야겠지. 그리고 0에서 3이 아니라 P가 0일 때, 그리고 3일 때는 X축을 뚫고 지나는 선이 나오면 안 되도록 이 원점과 X축의 위치를 잘 잡아줘야 돼. 그러면 이제 0에서 3까지 등식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찾아보자. 아까 X축을 이렇게 잡았는데 0에서 3 사이에 등식이 성립했어. 그러니까 P가 0에서 3 사이일 때 뚫고 지나는 선이 나와야 되는 거야. 뚫고 지나는 선. 이번에는 X축을 여기다가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그리고 이 세로선을 좀 빌려와서 여기다가 위치를 좀 시켜볼게. 이렇게. 그리고 이 접하는 점이 이제 원점이라고 하고 X절편을 3이라고 하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P가 0일 때야. P가 0일 때. P가 0일 때 등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보면은 어때? 사실 좀 하는 친구들은 그냥 뭐 그래프를 뒤집어 그리지 않고도 그냥 좌변 우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뒤집어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P가 0일 때는 등식이 성립하고, 그리고 이제 P를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시켜 볼게. 이렇게. 자, P가 지금 P가 여기에 위치되어 있잖아. P가 지금 0과 3 사이 어떤 실수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그림에서 지금 어때? P와 P 더하기 3 사이에 X축을 뚫고 지나는 선이 있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뒤집히고 둘러싸인 부분이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보면은 좌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야. 하지만 우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뒤집는 게 아니잖아.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P에서 P 더하기 3까지 정적분 값은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서로 빼줘야 돼.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S1, 여기를 S2, 그 다음에 여기가 일단 넓이는 똑같지. S1, 부호가 반대일 거야. 그래서 좌변은 S1 더하기 S2가 되는 거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S1 더하기 S2가 되는 거라서 얘가 이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은 다시 이제 P에서 P 더하기 3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P가 3일 때는 등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자. P가 3일 때는 P가 이제 3인 부분에 위치를 시켜야 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돼. 자, P가 3일 때는 지금 이 P에서 P 더하기 3 사이에서는 이 fx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뚫고 지나는 x축을 뚫고 지나는 선이 없기 때문에 좌변 우변 값이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림이 이제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그림이 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이렇다는 거고,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도 가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음수일 때도 이제 해당되는 그림이 있는지 찾아볼게. 지금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 3에서 뚫고 지나는 곡선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때도 0, 3 이렇게 잡아놓고 3에서 뚫고 지나는 선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0에서 접하고 3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는 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그림이 진짜 맞는지를 또 봐야겠지. 자, P가 0일 때는 0과 3 사이에서 그래프의 함수 값들이 전부 다 양수고 부호 변화가 없어. 뚫고 지나는 선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할 거고, 얘를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시키면 이 파란 선 사이에 뚫고 지나는 곡선이 있단 말이야. 함수값이 양인 부분과 음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해버리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지금 P의 위치가 0과 3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P가 지금 0에서 3 사이에서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P에서 P 더하기 3, 얘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볼게. 자, P가 이제 3일 땐 등식이 성립해야 돼. 오른쪽 이동시켜서 P가 3일 때 위치시켜보자. 얘 같은 경우에 fx 함수값이 모두 음수잖아. 그러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굳이 그림으로 다시 해보자면 이 fx의 절대값은 이제 이렇게 들어올린 곡선이 되는 거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빨간색으로 칠해보면은 이 부분이 되는 거야. 그 좌변은 이 빨간색 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색칠해보면 이 부분이 되겠지. 빨간색과 초록색의 넓이는 같아. 하지만 이 초록색이 음의 값을 가지잖아. 근데 얘 우변에 지금 보면 음수여도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지지. 그러니까 등식의 성립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 자, 우리가 그린 이 두 그림 가지고 이제 함수식이 어느 정도 나오지. 대략적인 함수식을 써보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걔를 그냥 A라고 놓고 두 그림 모두 0에서 접한다고. 그래서 AX 제곱, 그 다음에 3을 지나고 있어. 그래서 X 빼기 3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 F6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A 값만 찾으면은 F6도 찾을 수가 있다.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나에서 지금 역시 등식이 이제 성립하지 않는 Q의 범위가 0에서 1까지라고 얘기를 했어. 가와 마찬가지로 Q가 0일 때, Q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전부 다 성립하는 거고, 0과 1 사이에서만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에서 우리가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이 적분 구간 사이에 뚫고 지나는 곡선이 있어야 등식이 성립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 나도 마찬가지로 0과 3 사이에서 정적분하라고 돼 있는데, 이 0과 3 사이에 그 x축을 뚫고 지나는 선이 있어야겠지. 자, q가 지금 fx 더하기 q라고 돼 있는데, 이 q가 의미하는 게 뭐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라는 얘기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할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도록 평행이동을 해서 등식을 만족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랑 음수일 때 평행이동을 각각 시켜보도록 해보자. 자, 먼저 양수일 때부터 평행이동을 시켜볼게.
자, Q가 양수야. 그래서 위로 이동시켜줘야겠지. 이렇게 위로. 적분 간격은 0에서 3으로 일정해. 그래서 이거 적분 간격을 또 표시를 해볼게. 0에서 3까지 적분을 하는 거고, fx식을 이제 평행이동 시켜 볼 건데, 자, 얘를 이렇게 조금 들어 올리면 어때? 0과 3 사이에서 지금 x축을 뚫고 지나는 선이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겠지.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려볼게. 얘를 이렇게 올리다가 계속 0과 3 사이에 뚫고 지나는 x절편 존재하는데, 이렇게 더 올리면은 이제 이렇게 접할 때가 있어. 이 접할 때는 지금 x축을 뚫고 지나는 선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이제 등식이 성립하게 돼.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처음에 fx가 이렇게 0에서 접하는 그림이었다가 이렇게 극소가 이제 x축에 접할 때 또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이 사이에서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 얘와 얘 사이에서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0에서 접할 때가 q가 0일 때잖아. 극소가 이렇게 x축에 접할 때는 q가 얼마가 돼야겠어? q가 이때가 1이 돼야 돼. 됐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1만큼 이동했다는 거지. 따라서 이 3차 함수의 극소 점의 y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때 역시 적분 간격은 0에서 3으로 일정하고, 이 그래프를 이제 위로 들어 올려 볼 거야. 자, q가 0일 때는 이렇게 0에서 접하는 그림인 거고, 등식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려보면은, 자, 이게 조금 올리든 많이 올리든 fx 함수값은 전부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등식은 무조건 q가 양수면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거야. 문제가 만약에 q의 범위가 음수로 나왔다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 이제 얘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서, 이때는 이제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때가 답이 되겠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q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얘를 위로 들어 올려야지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차 계수는 양수다까지 알 수가 있었다. 나에서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당되는 그래프는 이 위의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극소가 아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3차 함수 비율관계 때문에 여기 2대1이라는 거는 알 수 있잖아. 그래서 x가 2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x에다가 함수 fx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4a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는 4분의 1이다까지 찾았다. 그러니까 이제 f6은 4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3인 걸 알 수가 있고, 약분하면은 2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 됐지? 자, 이제 16번 볼게. 5번 보면은 지금 9라고 9분의 1이 있는데, 이거 밑이 3인 지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3의 x 빼기 6승이랑 3의 마이너스 2x승이랑 같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수끼리 방정식 풀면 되겠지. x는 2. 그 다음 17번 f1의 값을 구하세요. f'x의 식이 나왔고 f0이 3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적분상수를 준 거야. 그래서 fx는 2x 3승 더하기 5x고 더하기 c인데 그 c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상수는 3이 되는 거고, f1의 값은 10. 이제 18번 등차 수열이고, A6이 5고 A5가 A2 빼기 6이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을 쓰지 않고 이 5랑 2의 항 번호 차이가 3이니까 A2를 이제 좌변에다 넘기면은
3d는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d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a6이 5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5d가 5인 거잖아. 근데 d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15가 되는 거다. 그 다음 19번 1,5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자,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f'1은 마이너스 4라는 거.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1,5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는 9 나온다. 자, 이제 20번 1보다 큰 실수 b에 대하여 함수 fx가 bx승이고 gx는 마이너스 로그 bx가 되는 거고, 1사분면에서 지금 만났는데 걔가 p다. 그리고 좌표가 알파 베타다 라고 했고, 문제에서 알파 베타 3승이 1이라고 했어. 그리고 직선 OP의 기울기 m에 대하여 gm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준 거다. 자, 보통 이 문제는 21번이나 22번에 배치를 해가지고 킬러 문항으로 많이 줬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주면서 빈칸 때려 넣기 문제로 나왔고, 이럴 경우에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풀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점 P가 이제 F랑 G 위의 점이라고 해서 그 위의 점을 이제 FG에다가 각각 대입한 거야, 이 식은. 그리고 알파 베타 3승이 1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뭘 나타내는지, 어떤 식에서 나온 관계식인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 뒤에 식을 보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 가져온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러면은 이 알파가 로그 b의 베타라는 거는 이제 이 위에 베타는 b의 알파승이다 해서 이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로그로 바뀌었기 때문에 로그 정의를 써가지고 알파가 로그 b의 베타라고 나타낸 거겠지. 자, 그리고 또 밑으로 계속 읽어보면은 3알파 빼기 베타라고 나와 있는데, 자, 위에서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알파에다가 3을 곱하면 여기 3 로그 b의 베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는 그대로 가져와서 뺐기 때문에 플러스 로그 b의 알파가 되는 거야. 자, 밑이 로그의 밑이 b로 똑같기 때문에 얘는 계산이 가능한 로그 식이고, 그래서 로그 b의 알파 베타 3승으로 바꿨고, 근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 3승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0이 된 거야. 그러므로 이제 m은 알파분의 베타가 되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 지금 3알파 빼기 베타가 이제 0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베타가 얼마라는 거야? 이 주어진 보기에서 베타가 이제 3알파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 베타 대신에 이제 3알파를 집어넣으면 이 m이라는 애는 이제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밑에 또 내려가서 볼게. 자, 지금 m은 지금 3으로 나온 거야. m은 3 구했고, 이제 gm의 값을 찾아야겠지. 그 gm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 이 밑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베타 4승이 m 알파 베타 3승인데 얘가 1이니까 m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m이 우리가 얼마였지? m이 지금 3이었어. 그러니까 베타 4승이 3이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4 4제곱근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밑으로 계속 쭉 읽어보면은 뭐 b는 알파의 마이너스 b분의 1승이고 알파가 m분의 3이라고 했는데 m에다가 3 집어넣어서 알파는 3분의 b 베타다 라고 나와 있고, g 3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게 마이너스 로그 b의 3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gx 식에다가 x 자리에 3을 대입한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알파가 3분의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알파 자리에 3분의 베타를 집어넣어 가지고 풀어서 써주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베타가 4제곱근 3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풀어서 써보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3의 4제곱근 3이 되고 분자가 4제곱근 3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4제곱근 3이라는 애는 3의 4분의 1승이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따라서 분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고 4제곱근 3 이렇게 된다. 요거 계산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4제곱근 3 이렇게 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다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가나다의 값이 PQR 이라고 했으니까 P는 3이고 곱하기 Q는 4제곱근 3이고 R은 마이너스 3분의 4의 4제곱근 3인 거야. 자, 이거를 제곱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계산할 건데 마이너스는 어차피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3끼리 약분 때리고 그 다음에 4를 제곱하면 16인 거고 4제곱근 3이 곱해지면 루트 3이고 걔를 제곱하는 거니까 그냥 3이겠지. 자, 따라서 답은 48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냥 스킵했던 이 부분은 이 얘를 밑이 3인 로그로 밑변환한 식인 것 같거든. 그래서 밑이 3인 로그로 밑변환을 해서 밑이 3인 로그로 바꿔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3인 거야. m이 3. 얘를 밑이 3인 로그로 이제 바꿔보면은 마이너스 로그 3의 b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b가 여기서 알파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1승이라고 했으니까 b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1승을 대입을 하면은 플러스가 되고 분자의 베타가 올라가게 되고 로그 3의 알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넘어갈게. 이제 21번. 자, 이 문제가 되게 이해하기 힘든 것 같은데 천천히 읽어보면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하여 지금 이 등식을 성립하는 알파의 최대값이 gt라고 하는 거야. 다시, 이 알파라는 애는 어디에 있어? 지금 문제 조건에 주어진 식에 여기 x좌표에 알파가 대입된 거잖아. 알파가 여기 x좌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애는 x좌표인 거고, 이 x좌표의 최대값을 gt라는 이제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하는 거야. 이 알파라는 애는 x좌표인 거고, 그 x좌표의 최대값이 gt라는 새로운 함수가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읽어보면은 함수 gt가 t가 3일 때만 불연속이고, 그리고 t가 3일 때 함수값이 얼마다? 1이다. 자, 우리 g라는 거는 x좌표의 최대값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애는 g의 함수값이긴 한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알파의 최대값이 얼마다? 1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되겠지? 그래서 g3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조금 적용을 해보면은 알파 대신에 1을 집어넣고 t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gt에서 t가 3이인 거니까. 그래서 f'3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어. 그리고 t가 3일 때만 gt의 값이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속 불연속 따지는 거니까 그림에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봐야겠지. 자, 3차 함수 그려주고 fx 그려주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 우변을 그릴 건데 지금 보면은 이 3차 함수의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fx가 지금 x 3승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라서 얘를 미분하면은 3x 제곱 어쩌고저쩌고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f't에서 이 최고차 항은 3t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주어진 식에 우변을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t 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2차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 f알파와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3차 함수 옆에다가 2차 함수를 이렇게 사이좋게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2차 함수의 x좌표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은 자 그때 함수값이랑 f알파 값이랑 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파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알파의 최대값이 gt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세 점 중에서 x좌표가 제일 큰 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해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알파 값이 바로 gt의 값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이해되나? t의 위치를 이제 조절을 해볼 건데 t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함수 값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 2차 함수랑 함수 값이 같은 이 3차 함수 위의 점도 같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지. 이해돼? 자, 이만큼 내려오면 3차 함수도 함수 값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랑 함수값이 같은 지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알파 값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최대값은 역시 오른쪽에 있는 점이 되는 거야. 됐나? 얘가 바로 이제 이 빨간 점에서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gt의 값이 된다 이 말인 거지. 자, 또 2차 함수 위에 점을 또 더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볼게. 그러면 함수값이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함수값과 같은 3차 함수 위의 점도 같이 내려오겠지. 자, 이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빨간 점에서 t가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줄어들고 이 줄어드는 것만큼 3차 함수 위의 점도 2차 함수 위의 점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지. 그래서 자, 점을 좀 찍어 보면은 자, 빨간 점보다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얘랑 함수값이 같은 fx 위의 점이 여기에 있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알파가 되는 거고 역시 이게 gt의 값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은 생략을 했고 바로 점프해서 여기로 바로 갔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빨간 점을 다시 보면은 이 빨간 점에서 조금만 더 살짝만 더 내려온다고 해볼게. 살짝만 더. 자, 살짝만 더 이렇게 내려오면 이 점과 함수값이 같은 점이 3차 함수 위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점프를 해서 여기 있게 되는 거잖아. 다시 2차 함수 위에 점이 여기 있을 때 얘랑 함수값이 같은 지점이 fx에서는 여기인 거야. 여기. 자, 빨간 점을 다시 살펴보면은 이 빨간 점일 때
함수값이 같은 알파의 최대값이 여기 있잖아. 이게 GT의 값이라고 했어. 자, 예를 들어서 이 GT의 값을 예를 들어서 그냥 임의로 얘를 그냥 4라고 해볼게. 4. 그리고 이 빨간색 점보다 살짝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 점과 함수값이 같은 지점이 3차 함수 위의 점이 여기에 있잖아. 이때 x좌표는 4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겠지. 이해돼? 자, 그래서 자, 살짝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점과 함수값이 같은 3차 함수 위의 점의 x좌표가 알파인데 이 알파를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하자. 그니까 자, 빨간 점에서 주황점으로 이동을 할 때 알파 값이 4에서 갑자기 점프를 해서 1이 된 거야. 이 지점이 바로 불연속점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t가 3일 때만 불연속이라고 했는데 이 빨간 점의 x좌표가 이제 3인 거고, 이 2차 함수 위의 점과 함수값이 같은 3차 함수 위의 점에서의 x좌표가 알파인데 문제에서 알파의 최대값이 지금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알파가 이제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극소점의 x좌표가 1이다 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3차 함수의 극소의 x좌표가 이제 1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나머지들은 조금 지우개로 지워서 정리를 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t라는 애는 이 2차 함수 위에 점이야. 지금 주어진 식의 우변을 보면은 변수가 t잖아, 맞지? 그래서 주어진 식의 우변이 2차 함수니까 이 2차 함수의 이제 정의역이 t인 거고, t가 3일 때 그때의 함수 값이랑 같은 f 함수 위에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최대가 지금 이 표시한 부분이 되는 거고, 이 값이 이제 얼마다? g3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 값의 x좌표가 이제 1이다. 그러니까 알파가 1이다 라는 거고, 그게 이제 g3의 값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2차 함수 위에 점이 살짝 더 왼쪽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함수값이 아래로 빠지면은 이 2차 함수의 함수값과 같은 3차 함수 위의 점이 여기 이렇게 있게 되잖아. 이 점들의 x좌표는 여기에 있다가 한 방에 이렇게 점프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요 점의 x좌표가 이제 gt의 값인데, 그 gt의 값이 g3이랑 연속이겠어 불연속이겠어? 이게 점프를 했으니까 알파 값이 한 방에 점프를 해버리니까 불연속이 되는 거지. 알파 값이 갑자기 여기서 이제 알파가 뭐 -7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에서 갑자기 -7로 빠졌으니까 불연속점이 된다 이 말인 거야 지금. 그리고 문제에서 불연속점이 t가 3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2차 함수에서 자 t가 3일 때랑 함수값이 같은 지점이 하나 더 있어. 여기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연속점이 또 생긴다는 거야. 근데 불연속점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다시.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게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은 점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언제일 때 빼고일까? 꼭지점일 때 빼고.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만족하려면 이 2차 함수와 3차 함수의 극소점, 2차 함수의 꼭지점과 3차 함수의 극소점이 같아지도록 이렇게 밑으로 내려줘야 돼. 그래서 이 빨간 점이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이제 축이 얼마라는 거야? 축이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 아까 주어진 식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주어진 식에 우변이 마이너스 t제곱 어쩌고저쩌고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t제곱에다가 축이 3인 거니까 플러스 6t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옆에다가 정리를 좀 해보면은 f 알파가 f 프라임 t 빼기 4t 제곱 더하기 4인 거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k인 거야. 그래서 f 프라임 t는 3t 제곱 플러스 6t 더하기 k 빼기 4가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fx 식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적분을 해서 3t 제곱을 적분하면 t 3승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k 빼기 4t 그리고 적분상수 c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야. 자, f't랑 ft를 구했으니까 1번이라고 둔 식을 활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ft에다가 t에 1을 대입하면 f1의 값은 4 더하기 k 빼기 4 더하기 c가 되고, 간단히 하면 k 더하기 c가 된다. f'3 같은 경우 f'3 빼기 32는 27 더하기 18 더하기 k 빼기 4 빼기 32까지 해서 계산해주면은 k 더하기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k 더하기 c와 그러니까 f1과 f'3 빼기 32가 같다 했기 때문에 k 더하기 c랑 k 더하기 9가 같다라고 하면은 c가 얼마야? c가 이제 9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얘는 이제 9가 됐어. fx식을 찾아야 되는데 c 값을 찾았고 이제 k 값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다시 넘어가 보면은 이 함수 fx가 극점의 x좌표가 얼마야? 극점의 x좌표가 지금 1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써먹을 수 있단 말이야. f'1이 얼마야? 0이겠지? 그래서 위에 f't 식이 있으니까 이 식에다가 1 집어넣어서 k 더하기 5가 되고 얘가 0이다 라고 하면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k랑 c가 다 나왔기 때문에 fx식을 쓸 수가 있는데 fx는 이 식 보고 쓰는 거야. fx는 x 3승 더하기 3x 제곱 k에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t 더하기 9 이렇게 되고, f2는 8 더하기 12 빼기 18 더하기 9가 되고, 계산해주면은 11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답은 11. 그 번외로 gt 함수를 조금 그려보면은, 자, t가 3일 때 이제 알파의 최대값이 1이고, 그 다음에 t가 3이 아닌 경우, 만약에 t가 조금 더 작아진다면 함수값이 줄어드는 거니까 함수값이 fx도 이제 이쯤에 있겠지. 그러니까 이때의 x좌표가 1보다는 훨씬 더 떨어진 지점에서 생기게 될 거라고, 알파의 값이. 그리고 이 알파의 값이 곧 g의 값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gt의 함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자, gt 정의역이 t이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이 함수 값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t가 3일 때 알파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f' x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3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은 x 더하기 3
x 빼기 1 이렇게 돼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극대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지금 극소랑 극대의 차이가 4가 되기 때문에 이 차이는 2가 되는 거야. 2대 1이니까. 그래서 요 점의 x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t값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이 줄어든 이 지점과 똑같은 3차 함수 위의 점이 이쯤에 찍히잖아. 그러니까 다시 t가 3이 아니라 3 마이너스라면 그때는 알파 값이 여기에 찍히게 돼. 이때 알파 값은 마이너스 5인 거니까 이 그래프에서 여기 마이너스 5에서 빵꾸가 되고, 그 다음에 t가 이제 더 줄어들면 fx 위의 점도 이렇게 내려갈 거고 x좌표도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알파 좌표가 줄어든다는 소리야. 그러면 gt에서는 알파 값이 함수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3보다 클 때 역시 t가 3보다 커지면은 이 2차 함수 위의 점과 함수 값이 같은 fx 위의 점도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 왼쪽 함수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gt 함수의 개형이 되겠네. 자, 이제 공통 마지막 22번 들어가 보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세 번째 항이 4라고 했는데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항이 얼마가 될 때 10이 될 때에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k 값이 얼마냐를 묻는 게 아니라 항이 10인 항번호가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 거고, 자, 그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자 1에서 자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이제 A2가 플러스 1 돼가지고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4가 이제 3이 되겠지. 아까 얘기했듯이 항번호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10이 될 때가 몇 개가 있는지를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첫 항이 지금 1인데 자 n에다가 1을 대입해가지고 여기다가 밑에 식에다가 n에 1을 대입해보면은 첫 번째 항 A1 더하기 4니까 A5랑 A7이 이제 5가 되는 거. 그래서 1에서 더하기 4를 하면 5가 되는 거고, A5도 5지만은 A7도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플러스 4인 경우는 두 가지씩 생기게 되는 거고, 플러스 1인 경우는 한 가지씩 생기게 돼.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플러스 1 해서 또 4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플러스 1 해서 5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플러스 1 해가지고 6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 더하다 보면은 또 10이 나오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에서 또 밑에 조건식에다가 이제 또 2가 이제 밑에 있는 조건식에 대입이 되면은 또 플러스 4가 돼서 뭐 6이 되고, 또 플러스 4가 되면 이게 또 10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4가 되면은 두 가지씩 생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6이 두 개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10도 두 개가 생기고, 같은 논리로 여기가 10 이렇게 또 생길 수 있는 거야. 아니면은 6에서 계속 더하기 1 해가지고 10까지 도달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수영도로 10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찾아볼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노가다를 하기가 좀 귀찮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자 1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1 해가지고 2가 되든 플러스 4 해서 5가 되든 어쨌든 계속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도달을 하는 거야? 10까지 도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1과 플러스 4가 적절히 조합이 돼가지고 10까지 도달을 해야겠지. 그래서 1 더하기 해가지고 플러스 1을 몇 번 했는지 모르고 플러스 4를 몇 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나온 횟수를 x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나온 횟수를 y회라고 하면은 숫자는 이제 4y만큼 더해지겠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10이 될 때를 찾는 거야. 그 다음에 A3가 또 4라고 했기 때문에 4에서 출발해가지고 역시 플러스 1이 A번,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B번 해가지고 10까지 도달한다고 볼 수 있겠지.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x 더하기 4y가 9인 거고, 자 순서상의 개수를 볼 건데, 자 y가 0일 때는 x가 9인 거고, y가 1일 때 x가 5인 거고, y가 2일 때 x가 1이다. y가 3이면 9를 넘어가니까 안 되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식도 좀 정리를 하면은 a 더하기 4b가 6이고, 순서상 따져보면은 b가 0일 때 a가 6, b가 1일 때 a가 2, b가 2일 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그 개수를 10이 되는 개수를 찾아볼 거야. 그러니까 9,0이라는 거는 그냥 1부터 시작해서 계속 플러스 1을 9번 해가지고 10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상 5,1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을 5번 하고 플러스 4를 이제 한 번 해가지고 10이 됐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들이 이제 순서가 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확통하는 친구들은 조금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혹시 이제 미적하는 애들도 있을 거니까 일단 공통수학 버전으로 조금 풀어보면은 플러스 1짜리 5개랑 플러스 4짜리 하나를 얘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거거든. 그래서 확통하는 애들은 6팩 나누기 5팩 해가지고 얘가 6이다 해서 경우의 수 6 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공통수학으로 푼다면은 6자리가 있는데 5자리를 뽑아가지고 이제 1을 집어넣고 남는 자리에 4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65 하면 또 6으로 이제 값을 찾아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순서상 1,2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한 번 하고 플러스 4를 2번 했다는 거고, 얘 역시 일렬로 나열해보면 세 가지가 있겠지. 같은 논리로 요것도 이제 순서상 계산을 해보면은 한 가지가 있고 이제 세 가지가 있게 된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플러스 4인 경우는 몇 가지씩 생기는 거야? 두 가지씩 생기는 거지. 자, 플러스 4를 하면 두 가지가 생기고, 2에서 또 플러스 4를 하면 이렇게 두 가지 6이 생기는 거고, 그 6이 다시 또 플러스 4가 하면 또 이렇게 두 개씩 뻗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상에서 5,1에서 y가 1이라는 거는 플러스 4가 이제 한 번 됐다는 거지만, 그런 경우가 이제 두 가지씩 생기는 거라서 y가 1일 때는 곱하기 2에 1승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경우의 수 12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 y가 2일 경우에는 4가 두 번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 나올 때마다 두 개씩 뻗어 나가는 거니까 이제 총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총 4가지가 생기는 거지. 이 말은 y가 2라는 거는 곱하기 2에 2승을 한다는 얘기고, 얘는 또 1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논리로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서 6으로 만들어 줘야겠지. 자, 이제 얘들을 다 더하면 되는데, 따라서 1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 더하기 6 하면은 32 이렇게 나온다.